우리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희 조슈아 리더스쿨 학생 2명과 선생님 두 명이 함께 이제 미국 선교 비전 트립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아침에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지금 이제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제 4일 지났는데 아직 시차 적응이 좀 안 돼서 조금 몽롱합니다. 그래서 좀 보고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미국 선교 비전 트립을 일단 9월 9일 월요일부터 19일 금요일까지 이렇게 다녀오게 되었고요. 실제로 이제 비행기에서 한 이틀 정도를 보냈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10일 정도 미국에서 이제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우리 학교에 주신 언약인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제 현장으로 가게 됐고요.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3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현장으로 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삼위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선교의 비전과 달란트를 발견하고 또 믿음, 소망, 사랑의 지도자로 준비되도록 기도하면서 현장으로 갔습니다. 다음 뉴욕으로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제 뉴욕 공항에 도착한 사진입니다. 장시간의 비행으로 지금 피곤해 보이는 그런 얼굴이죠. 저희가 미국에 가서 이제 방문한 현장은 총 크게 3도시, 3지역인데요. 먼저 뉴욕 공항에 이제 내려서 뉴욕 현장과 그리고 워싱턴으로 버스를 타고 내려가서 워싱턴 현장을 보고 그리고 마지막 날 하루 정도 이제 필라델피아 현장을 보았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인데요. 미국 땅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저렇게 좁아 보여도 굉장히 긴 시간을 이동하는 거리입니다. 이 세 지역을 이제 돌아보게 하셨고요. 가장 먼저 이제 공항에서 내렸던 곳이 바로 뉴욕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뉴욕이라는 곳은 그런 자유의 여신상과 같은 그런 상징적인 건축물이 있고 또 빌딩 숲들과 또 그런 형형색색들의 거대한 전광판들을 볼 수 있는 현장이기도 하고요. 또 모든 문화의 중심지이면서 경제의 중심지인 도시입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한 3일 정도 이제 머무르면서 뉴욕 현장들을 곳곳을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처음 이제 첫째 날 자유여신상 이제 유람선을 타고 자유여신상도 이제 같이 보았고요. 저희 학교 6학년 학생 2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이민자들이 들어오면 이제 처음 입국 심사를 받는 그 이민 박물관, 입국 심사를 받았던 이민 박물관도 저희가 갔었었고요. 그리고 뉴욕 맨하튼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건축물들도 보고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는 타임스퀘어입니다. 그리고 첫째 날 저녁에 이제 뮤지컬 알라딘을 함께 보았는데 한 절반 정도는 좀 존다고 못 봤다는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이제 회당 박물관, 이게 뉴욕시에서 가장 오래된 유대인의 회당 박물관에 저희가 방문을 하였습니다. 굉장히 보존이 잘 되어 있는 모습이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 뉴욕 맨하튼 월스트리트, 뉴욕의 경제 중심지라고 하는 월스트리트를 방문하여서 현장을 좀 탐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녁 오후 늦게 이제 그때 저희가 갔을 때 둘째 날이 9.11이었습니다. 9월 11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근처에 있는 그 뉴욕
예전에 쌍둥이 빌딩이 있었던 그 무역거래센터에 저희가 방문하였는데, 그 예전에 그 쓰러졌던 쌍둥이 빌딩 그 기초를 다 드러내고 거기를 이제 폭포로 만들어서 저렇게 사람들이 와서 추모를 할 수 있도록 공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운집해서 추모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또 이제 이런 그때 당시에 순직했던 소방관들이 이제 그런 이 전시도 저희가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둘째 날 저녁은 이제 브루클린 브릿지라는 곳에서 야경을 보면서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저희가 이제 예전에 저희 학교 선생님이었던 김지연 선생님을 이제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현장에 이제 미국 현장에 다민족들이 굉장히 많다는 그 현장을 좀 듣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자연사 박물관 현장에 가서 이제 진화론 중심으로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 미국에서 좀 가장 큰 박물관인 자연사 박물관에 저희가 또 가서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이제 타임스퀘어라고 하는 많은 광고들이 이렇게 전광판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현장에 이제 갔었습니다. 이제 뉴욕이라는 현장은 이제 이런 부유하고 화려한 문화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보면 그들의 공허한 영혼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서 이제 이렇게 저녁 시간에는 좀 늦은 시간에 지하철 타는 것이 조금 위험한 부분도 있어서 이제 택시를 좀 자주 타게 되었는데, 택시 기사들이 다 인종과 온 국적들이 다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 아시아, 어떤 사람은 남아메리카, 또 어떤 사람은 북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요. 타는 택시마다 다 국적이 달라서 너무 신기해서 이제 이야기를 걸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2명의 택시 기사가 이제 기억이 남는데, 한 명은 모로코에서 온 뉴욕에 온 지 한 40년 정도 된 이제 아저씨였습니다. 근데 그 택시 기사님이 했던 이야기가 이제 뉴욕에서 가장 빨리 가는 것은 2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면 시간과 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돈 벌려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40년이 훌쩍 지나갔다, 뭐 이런 이제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택시 기사는 아프가니스탄에서 5년 전쯤에 이제 미군이 철수될 때, 그때 이제 미국과 관련된 이제 공무를 하고 있던 사람인데, 그때 가까스로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한 사람을 또 택시 기사를 하고 있는 사람 만났는데, 그래서 굉장히 뉴욕이라는 도시가 여러 나라에서 여러 민족들이 이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제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사정과 또 목적으로 들어와 있는 현장이라는 것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뉴욕이라는 도시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엉켜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인생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화려한 거리 뒤에는 이런 마리화나, 실제 이제 뉴욕에서 지금 합법화된 이 마리화나를 이제 사람들이 피우고, 그 냄새가 이제 길거리에 사실 많이 나고요. 이제 담배 냄새보다 더 많이 나는 것이 이제 마리화나, 아주 이렇게 코를 찌르는 그런 냄새들이 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또 현장에 그 길거리 여기저기에 노숙자들, 홈리스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늦은 시간에는 조금 아이들 데리고 나가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선교 비전 트립에 제가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 일정을 짜고 준비하면서, 사실 미국이란 나라가 처음에는 좀 막연하게 그냥 세계 최고 강대국이고 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나라다, 뭐 이 정도로 이제 막연하게 알고 있었는데, 실제 현장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현장을 가야 할지, 또 무엇을 준비해 가야 할지 좀 막연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현장을, 미국 역사와 교회사를 조금 공부를 해보자라고 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제가 어떤 미국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지, 또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간략하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계획과 섭리 속에 세워진 나라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국과 유럽에 있던 개신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세운 나라로 보통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개신교 신자들이 미국 대륙으로 이제 건너오기 전에 당시 유럽에서는 개신교들에 대한 로마 카톨릭의 박해가 아주 극심하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요, 위그노 개신교도들 수만 명을 학살하는 사건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독일에서는 카톨릭 개신교의 충돌로 30년 전쟁이 일어났었고, 또 스코틀랜드에서는 영국 그 국왕들의 탄압으로 민족적 저항이 일어나는 그런 이제 유럽 전역의 카톨릭 교도들에 의해서 개신교도들이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영국 내에서도요, 영국 국교회라고 하는 집단의 이제 탄압으로 인해서 개신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지 못하고 예배 방식을 통제하고 또 교리를 통제하고 또 모임과 예배를 금지시키고 공직에서 박탈시키고 또 출판을 제한하고 검열하고 그리고 나라에서 추방하고 감옥에 수감하는 등 이제 영국에서 정한 그 국교회를 믿지 않는 모든 개신교도들에 대해서 박해와 핍박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신앙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고 박탈하면서 다른 모든 자유들에 대한 억압들도 함께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국가에서 정한 종교만 믿게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륙 땅을 이제 찾아 나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우리가 한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갈 때에 이 자유라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 번쯤 저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라는 개념에 있어서는 교회가 촉각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고 또 성경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궁극적으로 신앙의 자유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자유의 박해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신앙의 자유의 박해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런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역사는 사실상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개인에 주신 양심에 따라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자유를 찾아서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또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20년 9월 약 102명의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떠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영국 식민지로 세워졌던 버지니아 주에 도착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이제 폭풍을 만나서 조금 더 북쪽 지방에 이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들이 그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움도 많이 겪었는데요. 그 북쪽에 예상했던 것보다 북쪽에 도착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이제 주거 문제라든지 또 식량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고 또 추위가 굉장히 극심했기 때문에 갔던 102명 중에 절반이 그해 겨울에 바로 다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이제 일들도 겪게 되고요. 그렇게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그 현장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이들이 이제 공동체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서약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메이플라워 서약이라는 이제 서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이것이 나중에 이제 미국 헌법의 기초가 되는 그런 문서가 되는데요. 이 내용들을 보면 결국에는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청교도들의 이 공동의 약속이 나중에 미국 독립선언서와 헌법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것은 미국의 지금의 어떤 헌법 체계와 법치 이런 것들이 신앙의 자유라는 그 궁극적 가치 위에 세워졌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헌법과 정치의 이런 근간들이 신앙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지고 또 그 이후로 체계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메이플라워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혹독한 겨울을 겪고 그 절반 이상이 죽게 되는 그러한 이제 시련을 겪고 나서 이제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당시 인디언들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옥수수 심는 법, 뭐 여러 가지 그런 사냥하는 법 이런 것들 배워서 그 땅에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그 그림이 이제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뉴욕 현장을 다 보고 이제 워싱턴으로 옮겨가게 됐는데 워싱턴에는 많은 어떤 기념관들 그리고 박물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기는 이제 미국 인디언 이제 원주민들에 대한 이제 박물관인데요. 그래서 원주민들의 역사들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네, 미국의 역사와 미국의 그런 내용들은 사실상 미국 교회의 역사와 절대 떼놓고 볼 수가 없는데요. 이제 화면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교회가 이제 한 3번 정도 대각성 운동이 있었는데 이제 그 대각성 운동의 그 내용들을 잠깐만 제가 짧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교회에 처음에 미국이 이제 그 식민지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청교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현장에 와서 이제 신앙을 지키고 그렇게 세월이 지난 후에 신앙이 형식화되어지고 청교도들의 전통도 희미해지고 쇠퇴하게 되고 또 계몽주의라는 사상이 들어와서 이제 굉장히 신앙이 많이 축소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형식화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조나단 에드워즈, 조지 휘필드 같은 그런 설교자들을 통해서 정말 이 신앙이 형식화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개인적으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이런 개인적인 회심을 강조하면서 이제 대중적인 설교와 또 회개를 촉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1차 대각성 운동 이후에 미국 교회가 한 번 개혁이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식민지 전역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또 미국의 중요한 신학 대학교들이 세워지게 되고요. 또 이것이 나중에 미국이 식민지에서 영국의 식민지에서부터 이제 독립하게 되는 이제 독립 정신을 얻게 되는 그런 또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1차 대각성 이후에 이제 미국이 여러 가지 이제 독립 전쟁에도 이기게 되고 독립을 이루게 되고 또 경제 발전도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이런 이제 정치적인 여러 가지 목적들을 이루고 나니까 이제 신앙적으로 무관심해지고 또 유럽에서부터 합리주의나 이성주의 문화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또 미국 교회가 어떤 신앙적으로 약화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찰스 핀이나 이런 이제 목회자들을 통해서 이제 부흥회가 일어나게 되고 여기서도 개인적인 회심과 또 사회적인 성결을 함께 강조하면서 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죠. 그래서 그 결과 미국의 복음주의 운동이 확산되게 되고 또 사회 개혁이 촉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술을 끊어보자. 그리고 여성의 인권을 강화하고 또 우리가 그동안 부려먹던 노예제를 폐지하자라는 이런 움직임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뒤에 이어져서 미국의 노예제 폐지까지 이렇게 미국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미국 교회가 그런 노예제 폐지와 또 남북 전쟁 전후에 미국 현장이 굉장히 발달하게 되고 산업화되고 도시화되게 되면서 이제 그런 도시의 노동자들이나 그리고 그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또 과학주의와 진화론들이 이제 미국 현장에 들어오게 되면서 미국 교회가 굉장히 또한 위기를 겪습니다. 그때 또 우리가 잘 아는 드와이트 무디라는 이제 전도자 그리고 또
여러 이제 전도자를 통해서 학생 선교 운동들이 또 일어나게 되고 또 평신도 회개와 기도 전도 운동들이 확산되게 되면서 이것이 나중에 이제 학생 자원 선교 운동 그리고 세계 선교 운동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너무 지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모든 내용들이 사실상 이제 미국 역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미국 교회사가 이제 미국 역사의 핵심이라는 것을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그 3차 대각성 운동이 나중에 이어져서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됩니다. 이제 한국 선교로 이어진 미국 교회 개혁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 이때 이 3차 대각성 운동 이후에 일어났던 학생 선교 자원 운동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선교 운동을 통해서 1884년부터 1945년 해방까지 우리나라에만 1529명의 선교사가 파송이 되게 됩니다. 미국 선교사만 1529명이 파송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미국 교회의 영적인 각성과 변화, 성장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워싱턴 현장에 가서 이제 주일날 김일권 목사님께서 이제 심무하시는 이제 엠마오 교회에 이제 가게 되었는데요. 그 엠마오 교회는 현재 이제 미국 현지 장로 교회와 같은 이제 건물을 쓰면서 주일날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교제를 하기도 하는 그런 지금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 날이 이제 마침 그 현지 장로교회와 이제 엠마오 교회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현지 장로교회 예배 형식을 따라서 그대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성찬도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예배 순서를 보면 되게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앙 고백 사도신경 한 가지만 하는데 거기는 웨스터민스터 교리 그 신앙 고백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교리 그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인가 네 가지인가 신앙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신앙 고백 후에 찬송을 한 개 하고, 그래서 예배 순서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이제 찬송하고 신앙 고백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나서 이제 김일권 목사님과 성도들과 함께 미국 현장에 대한 포럼도 듣고 또 이제 인턴십도 같이 하게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치고 이제 같이 저녁 식사도 함께 교제를 나누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워싱턴 현장에 있는 여러 가지 박물관들과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미국 현장을 탐방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보시면 이제 워싱턴에 있는 성경 박물관인데 그 미국 현장의 이제 대각성 운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워싱턴이 실제로 거주했던 그 저택에 가서 우리가 함께 사진을 찍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초대 3대 대통령인 이제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에 가서 이제 그 기념관 벽면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글들이 적혀 있는데 그 글들을 보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리를 주셨다. 뭐 이런 이제 표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헌법과 미국을 기초하고 있는 정신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왔다라는 것을 저희가 또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링컨 기념관에 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홀로코스트,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독일 나치에서 학살당한 그것을 이제 기록을 담고 있는 이제 홀로코스트 박물관에 가서 그 현장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알링턴 국립묘지라고 해서 미국의 자유를 위해서 싸웠던 그런 국가적인 영웅들이 있는 우리나라 현충원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곳에 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워싱턴에서 일정을 마치고 이제 올라오면서 필라델피아를 들려서 필라델피아에서
현재 사역하고 계시는 이원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원규 목사님은 이제 웨스터민스터 신학 대학원을 졸업하셔서 그 현장을 저희가 이제 탐방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고요. 그리고 미국 현장에 지금 교회와 신학교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신학생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현장을 또 말씀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재미난 것은 저희가 이제 웨스터민스터 신학교를 방문했을 때 그 도서관에서 사서로 활동하고 있는 학생이 동양인 학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적을 물어보니까 중국인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여쭤보니까 그 현장에 중국인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이제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이제 학생 수는 좀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그런 중국인 학생들도 만나고 또 한국인 학생도 한 명 만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포럼을 준비하면서 이제 말씀과 메시지를 준비하는 게 또 아니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인도를 받을까 이제 고민을 하였는데, 저희가 처음에 이제 미국으로 떠나는 출발하는 그날에 이제 아이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우리가 영적으로 복음의 빚진 자다라는 것을 같이 나눴습니다.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는 영적으로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500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이 약 해방 때까지 약 50년, 60년 동안 우리나라에 들어왔었고요. 그 들어오셔서 하셨던 사역들이 의료 사역과 또 교육 사역과 또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했던 고백들이 이제 본국으로 보낸 편지를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조선만 더 특별히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조선에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 것 같다라는 고백을 이제 그 선교사님들이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원산과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를 지나서 또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를 맡게 되었는데, 저 오른쪽에 보시면 익숙한 얼굴인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젊은 시절 사진입니다. 그 위에 보면 이제 배제 학당이 있는데 아펜젤러 선교사님께서 세우신 그 학교에서 이제 배제 학당에서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다녔었고요. 나중에는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 고종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 영모를 꾸민다라는 이제 오해를 하게 되고, 그래서 한성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감옥에서 선교사님들이 넣어준 그 성경을 읽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앞으로 이 나라가 이제 무너지게 되면 어떤 나라가 세워져야 될지 하나님 비전을 주셔서 감옥에서 막 기록을 하게 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오해가 풀리고 미국이라는 현장에 이제 유학 겸 외교관으로 그렇게 보내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설명을 다 할 수 없겠지만 그 한국 교회의 역사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진짜 사도행전,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보다 더 놀라운 역사들이 한국 교회사에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미국 교회사와 미국 역사를 공부하면서 또 한국 교회사를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스터디를 했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한국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세워지게 되었고요. 우리나라의 그 일제 강점기에 이제 3.1 운동과 여러 가지 이제 애국 운동, 구국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 배후에도 선교사님들의 이제 협력과 헌신들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고 이제 공산군에 의해서 공산화 될 뻔 했었는데, 이제 완전히 이제 낙동강 전선까지 밀리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미국이란 나라 움직이시고 유엔군들을 움직이셔서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회복되게 되는데, 놀랍게도 인천 상륙 작전에 이제 그 참전한 미군들 중에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천들입니다. 네. 아마 예상컨대 이제 자기들이 기도하고 헌금하고
또 선교사를 보내서 복음화했던 나라가 공산화된다고 하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교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한국 전쟁 현장에 참전하게 되고 또 우리나라를 구하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과 이제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와 또 미국 교회가 이런 영적인 아주 긴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데 저희가 이제 미국 현장에 도착하고 바로 그 다음 날 이제 미국에서 충격적인 이제 총격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여기서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한 청년입니다. 저보다 한 살 어린 청년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하고 있던 사역들이 뭐냐면 미국의 대학마다 다니면서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그런 가치관들, 진리에 반하는 그런 내용들을 그것을 믿는 학생들과 토론을 해서 그 학생이 바른 길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토론하는 그런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터닝 포인트 USA라는 이제 그 단체를 19살 때 만들어서 미국 전 대학을 돌아다니면서 그 어떤 반기독교적이고 반진리적인 사상에 물들어 있는 대학생들을 진리 가운데로 돌이키기 위해서 싸웠던, 그래서 대학마다 이제 오픈 토론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야외 광장에서 이렇게 토론하게 되고 또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인 자리에서 이제 공개 토론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사실은 이 공개 토론하는 현장에서 이제 앙심을 가지고 있는 다른 이제 진영의 사람에 의해서 이제 총격을 당해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미국 교회는 많은 미국 교회들이 깨어나서 이것은 찰리 커크가 진리를 위해서 순교를 당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청년을 추모하고 또 이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결혼을 하고 이제 딸까지 있는 그런 청년인데 아버지인데 그런 이제 죽음을 당했는데 이것은 단순한 어떤 정치적인 죽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사수하다가 순교한 것이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도 그렇고 이 청년을 이제 추모하면서 우리도 진리를 위해서 싸우자라는 그런 무브먼트, 그런 운동들이 전 세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사실 이 청년이 이제 암살되기 전에 바로 전주에 우리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드업 코리아라 하는 어떤 그런 기독교 중심의 이제 대회를 참여해서 이제 한국과 미국이 함께 기도해야 된다, 함께 이런 진리를 위해서 이제 함께 싸워야 된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이제 청년들이 함께 찰리 커크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인터넷 찾아보시면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진리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청년을 위해서 한국 교회 청년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런 현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는 여러분들께서도 보셔서 이제 아시겠지만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는 굉장히 영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선교 포럼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달하고 메시지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선교 현장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미국을 통해 영국에서 순수한 복음과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신앙을 지키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이란 나라를 발견하게 되고 그 미국에서 복음이 더욱더 개혁되고 또 복음이 더욱더 온전하여져서 그것이 또 한국으로 전파가 되고요.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선교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놓고 보면 북한이 복음을 완전히 반대하는 사상을 가진 북한이 위를 가로막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중국 공산당, 이런 이제
집단들이 사실은 복음을 반대하고 선교사님들을 추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북한보다 더 위쪽을 보면 또 러시아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 막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면서 복음을 가로막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나라를 이제 그 복음을 가로막는 나라들의 최전선에 딱 두셨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과 우리나라가 함께 복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연합해서 이 나라의 자유가 임하면서 복음이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다른 나라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나라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또 미국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나라와 미국을 통하여서 이미 먼저 복음을 받은 나라를 통하여서 복음을 받지 못한 현장에 복음의 문을 여시고 그 현장에도 자유가 임하고 그 현장에도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자유롭게 예배하는 나라가 되도록 그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나라를 이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미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그런 깨어있는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값없이 우리에게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미국이란 나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시고 전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누릴 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른 나라에 또 다른 민족에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깨어서 미국과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